오늘은 4월 29일입니다. 10시 지금 한 3분 전인가 그래요. 저는 10시 되기 이전에는 주식 보지 않습니다. 하기야 근데 정 안 볼 수는 없어요. 10시 넘으면 제가 관심 종목을 보고 주식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이제 보면 당연히 알죠. 종목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도 아침에 또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스닥에서 2차 전지면은 알베말 GM하고 이렇게 관계 있잖아요. 주로 보면은 전기차는 원래 2차 전지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와 같이 이제 소재, 에코프로도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그걸 갖다가 직접 생산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생산해서 나중에 배터리까지 만들고 차까지 만들면 더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배터리까지 만드는 것 자체만 해도 수직 계열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피치엠 주로 그런 데가 약간 수직 계열화가 좀 잘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왜 이걸 따지냐면은 박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원래 제일 갑이 누구냐. 물건을 팔 때는 독점력이나 기술 공급력에서,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넓고 깊은 해자 그러는데, 제가 봐서 그거는 기술에는 특허와 비법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특허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얼마나 돼 있느냐 그건데, 그러니까 그걸 갑으로 따지면은 그거보다도 원자재가 이제 갑 중에 갑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전구체 쪽으로 이제 원래 이제 그걸 기술 같은 거 전체적으로는 다 모든 일에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기술에는 특허가 절반이라 그러면 비법도 절반이고 기술은 그런 건데, 일단은 그 기술이 어디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게 기술이 필요하지만은 그 기술 중에 하여튼 일단은 원료, 그러니까 리튬이나 니켈이나 이런 광물 자원을 먼저 갖고 있는 사람이 갑 중에 갑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술을 넣어 가지고 원자재에다가 양극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 그러니까 에코프로빔 이런 데죠, 그죠? 그 다음에는 LG 화학 이런 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배터리를 2차 전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갑 중에 갑일수록 돈을 벌기 쉽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을 볼 때도 주로 이제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리튬하고 관계되는 거. 알베말을 보죠, 알베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스닥에서 또 우리 수급을 많이 따라가고 하는 게, 그게 엔비디아보다도 마이크로 뭔가가 있어요. 마이크로 뭔데? 그 이름이 했는데, 그런 거하고 이제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지금 AI하고,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애들은 좀 이렇게 상태가 좋아요. 좀 오른 상태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 반도체는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고, 우리는 미리 올라 그랬잖아. 올랐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여튼 알베말이 한 5, 6%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떨어져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오르면 또 올랐지만 또 이게 좀 언젠가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제는 오른 거는 전날 알베말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를 만큼 오늘 다 빠져버렸어, 알베말이.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가
뭐 11%인가 뭐 하여튼 뭐 저 보니까 올라갔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뭐 11%가 내려갈 거냐? 뭐 그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걸 예측을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걸 보면은 아하, 이게 오늘은 뭐 내려도 당연한 거네 뭐 해서고, 또 언제면 오르겠지 이런 거고. 알bemar은 또 왜 그러냐면은 미리 한 3배인가 올라 버렸어. 걔도 옛날에 그 저점에 비해서 3배인가 넘게 올라가고 3배도 더 올랐을 거야.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뭐 그 포스코 홀딩스가 3배 올랐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 뭐 하여튼 뭐 2배는 올랐겠지 뭐. 그러니까 딱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항상 또 그 수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오르면은 당연히 2차 전지는 올라가는 것보다 더 떨어질 확률이 많고, 그런다고 반도체가 오늘같이 올라갔고 또 오른다고 뭐 할지 오를 수도 있는데, 오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그 물국 필반이라 그래갖고 달도 차면 기운되잖아요. 근데 성장성이 있는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거지만, 성장기가 아닌 주식은 반드시 오르면은 내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은 2018년도인가 그때쯤인가 제가 주식을 한 20-30년간 안 하다가 그때 한번 주식을 제가 다시 한 거거든요. 그때 뭐가 유행했었냐면, 또 이야기하려니까 또 오르막이 나와버리네 약간.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뭐 그런 것들이 한 몇백 올라 버렸어요 그때 한번.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건 몰라도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그래 올랐는데, 2018년인데 지금 7년 지났잖아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그때 오른 그 금액을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국내 주식이니까 뭐 해외로 수출하고 이런 거 관계없으니까 당연히 뭐 그렇지만은 저 논리상으로는 그래요. 그 주식이 오르려 그러면 세계로 수출을 해야 돼. 삼양라면이나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특허고, 그래서 이제 특허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그 LG화학이나 LG엔솔이나 그 에코프로 이 특허나 비법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있고 사용이 되면은 전 세계로, 그러니까 뭐 3,000배 정도는, 원래 4,000배라고 하는데 왜 3,000배라 그러냐면은, 그 중국은 그 비법은 4,000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들이 중국 애들이 그 특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뺏겨서 내수했을 수 있지만은, 에코프로의 비법은 자기가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양극재를 쓰고 싶으면 내수 시장마저도 자기가 우리 걸, 에코프로 걸 받아서 써야 되는 거고, 그 특허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나 LG엔솔 특허는, 현대단소 특허는 수출할 때는 물론 걸리겠지만 내수는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특허를 안 내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중국 특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이 좀 잘나 보이는 거는, 첫째, 우리나라 특허는 비법은 아니라 그랬어요. 비법은 어차피 쓰려고 하면 내수든 수출이든 갖다 써야 되는 거고, 특허는 나라에서 특허를 안 내주니까 공짜로 저 나라에서 그 등록을 안 받아줘요. 고의로 너희들 마음대로 뺏겨서고 남은 특허 훔치라 그래갖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비아그라 뭐 람보르기니 뭐 다 만들 수 있어요. 특허에 하나는 거는. 그러니까 그 특허는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로열티를 내고 써야 되는데 로열티를 안 내고 쓰는 거야. 그리고 또 특허를 낼 때는 우리가 그 웬만한 한 4개 나라밖에 안 내요. 그 중국은 내도 필요 없으니까 중국 그래도 내요. 내는데 그게 미국, 일본, EU 뭐 이런 나라, 큰 나라에다만 주로 내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은 특허를 남고 훔쳐서 쓰는 것도 있고 그런 나라에다 수출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언뜻 잘 되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에는 보이겠지만 나중에 제대로 됐을 때는
그 하차감이 안 좋은 거야. 뭐든 게 차를 타더라도. 그리고 좀 양극재 같은 경우는 기술은 절대 못 빼들어 가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중국은 일반 우리가 안 하는 뭐 저 동남아나 이런 데 막 인도 뭐 이런 데다가 그런 데 다 특허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까지 또 설명을 하면 긴데 하여튼 중요한 몇 개국에만 내다 보니까 그런 나라는 막 수출해도 돼. 우리가 EU라 그래갖고 유럽이 다 하나의 EU가 그 특허 그 관리가 안 돼요. 영국이나 그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EU에 또 따로 특허를 해야 돼. 특허를 하나 하려면 일반 개인이 하려면은 나라 하나당 한 건 갖고 한 나라를 하면 한 건당 그 개인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한 5개 나라 하려 그러면은 5천만 원이 든다고. 물론 대기업은 직원을 써서 특허를 하기 때문에 그 뭐 특허하기가 좀 쉬운 거고. 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그 주식을 할 때는 저는 10시 이후에, 이전에는 안 보고 10시 이후에 또 보고, 저녁에는 나스닥 자료 이런 걸 봐가지고, 알베마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알베마리 오르고 내린 것도 중요하지만, 반도체가 언젠가는 오르다 보면, 내리면 수급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게 끝나고 나면 수급이 2차 전지로 몰려와요.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결국은 에코프로로 몰릴 거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 쪽으로 지금 비중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면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데이터를 전혀 안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보고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좀 이야기해서 다 뭐 다른 이야기는 안 받아들이더라도 중국은 기술이 형편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EU 같은 데는 IRA 법, 미국 같으면 IRA 법이고, 유럽에는 또 뭐 중국계 못 들어오게 하는 뭐 나름대로 법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도 나중에는 LG화학, LG엔솔이 다 특허로 때려도 잡는다고 그걸.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애플 모터리 애플 핸드폰 모퉁이 뺏겼다가 1조 2천억 물어줬어요. 한 3년도 안 돼서 물어준 지가. 그리고 SK온인가 뭐 거기가 SK 이노베이션인가 모르겠는데 거기가 LG화학 양극재 특허인가 뭐 하여튼 그거 뺏겼었다가 이제 2조 물어줬잖아요. 그것도 한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중국은 아까 말했다시피 뭐 특허를 훔쳐서 쓰는 거니까 로얄티 안 내고 쓰는 거니까 뭐 국내 내수, 중국 내에 쓰는 기술은 아주 좋아요. 그거는 물건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수출할 때는 그렇게 못 만들어낸다니까. 똑같이 만들다가는 걸려요.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상한 나라로 갈수록 중국의 물건은 좋은데 내수하고 밖에 나오면 안 된다니까. 왜? 특허 다 걸리거든. 그러니까 수출하는 거 그런 거는 개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은 겁낼 거 없다. 그러면 중국이 겁낼 게 없으면 뭐요? 우리나라 독무대다 독무대. 예?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특허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나라 R&D를 우리가 지금 1년에 작년에가 30조인데 35조를 퍼줘도 우리나라 2차전지 발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안 주니까. 근데 중국은 우리는 뭐 우리나라 2차전지에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상증자마저도 못하게 하잖아. 대기업이 2차전지를 해서 R&D를 중국이나 일본처럼 받으면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안 해주니까 우리가 기업이 하는 게는 주식 상승하는 목적이 유상증자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럼 뭘로 그걸 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하는 건데, 유상증자는 어쨌든 사업에 필요한 공장을 칠 때 필요한 돈인데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띄물라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근데 유상증자 못 해갖고 공장 일단 문 닫았고 상폐 뭐 됐을 거야.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 하여튼 그래 돼 있고, 상장폐이 돼 있고, 저 뭐야, 고려아연은 일대 주주가 지금 MBK 상호펀드한테 가잖아. 그러면은 R&D 예산도 안 줘. 미국처럼 특허 담보 대출 제도도 없어. 유상증자도 못 해. 그러면 결국 그게 사모펀드 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그 사모펀드 아가리에 쳐 넣는다는 거지. 고의로 그러는 거야. 사모펀드를 편드는 거라고. 사모펀드는 그 이야기를 하면은 문재인 때 그 MBK 사모펀드가 자산 1.4조 있는데 문재인이 이제 집권기간이 끝나는 해에 14조가 됐어요. 10배가 늘었다고. 그 MBK 사모펀드가 결국은 뭐냐면은 사모펀드는 R&D 예산을 빼먹는 기시이다 이거야. R&D 예산은 작년에 30조, 올해는 35조인데 그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1년에 그렇다고 1년에. 그럼 5년이면은 200조가 되잖아. 그런 식으로 조금만 빼먹어도 1.4조가 14조로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R&D 예산을 제일 빼먹기 좋은 데가 사모펀드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매 조건부가 뭐냐면은 내가 무슨 중국의 태양열 그 자재를 뭐 수입을 하겠다. 뭐 그러면은 내가 중국에서 사겠다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내 기업에다가 뭐 예를 들어 200억을 투자를 해. 그러면은 MBK 사모펀드가 200억을 투자를 하면 실제로 했나 안 했나는 몰라. 하여튼 서류상으로 그런 거야. 뭐 오래 보지도 않고 어쨌든 했다. 뭐 통장에 들어갔다 나갔다 뭐 이러면 끝나는 거냐. 그러면은 너는 그 유명한 MBK 사모한테 투자 유치 엔젤 투자라 그러죠. 200억을 투자를 받았네. 야, 너 아까 비전이 있는 회사네. 그리고 뭐 특히 중국에 있는 뭐 태양광 뭐 사준 다음에 얼씨구나. 200억을 그냥 나라에서 그냥 줘버리고. 이게 투자 유치 조건부라는 거요. 구매 조건부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반대로 뭐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내가 만든 물건을 갖다가 사주겠다고 하더라. 그러면 중간에서 그 대기업을 움직이는 게 상호펀드가 중간에서 서류를 그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야. 구매 조건부. 그래갖고 200억씩 사주겠다 그러면 물건 만들려면 200억이 필요하네 이러면서 200억을 그냥 줘버리는 거야. 이게 구매 조건부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상호펀드가 결국 우리나라 기업을 막 좌지우지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모펀드의 세상이야. 근데 이게 주식 투자할 때는요, 요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공매도 세력이라고 걔들이 주식에, 그러면은 보죠. 그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가지고 2차전지에다 공매도를 잔뜩 쳐놨잖아요. 그러면은 2차전지 중에서도 지금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뭐 공매도를 내가 어디가 찾아볼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찾아보는 거 뭐 해하고 그런 거 뭐 하기도 싫고 할 거에서 대충 가물하는 건데 그 물어보니까 뭐 저 에코프로는 뭐 한 5, 6%가 남아있고 옛날보다 많이 갚은 것처럼 그래. 그러고 에코프로 BM은 2, 3%, 포스코 피치엠은 3, 4% 해가지고 공매도 잔고가 많이 그 공매도를 좀 갚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한 6, 7%면 좀 많은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공매도를 많이 갚은 것처럼 그러는데 그 공매도를 만약에 내가 봐서 원래 갚으면은 공매도를 예를 들어서 뭐 1, 2% 정도 되고 조금 남았을 때 뭐 2, 3%까지 되면은 그때는 원래 고점이니까 뭐 어느 정도 공매도 다 나갔구나 하고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이 주식은 공매도를 쳤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2차전지를 안 갖고 있다는 거잖아. 안 갖고 있는데 공매도를 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주식이 뭐 투자할 만한 주식이 별로 없어요. 걔들도 뻔히 아는데 2차전지로 하면은 돈을 먹을 수 있는데 걔들이 공매도 2차전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 그러면 걔들도 2차전지 사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평생 갖고 가도 되는 거야. 이거는 다른 어떤 거 공매도하고 달라요. 성장기 주식은. 그래서 공매도가 뭐 몇 프로가 어쩌되고 어쩌저쩌고 한 게 없이 걔들도 2차전지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2차전지는 평생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2차전지를 막 홀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논리를 갖고 있으면서 홀딩을 하면 멘탈이 채진다 이게. 그러니까 주식은 멘탈 싸움이라고요. 거의 90%가 멘탈이에요. 멘탈인데 억지로 하려면 힘들어. 화병나 죽어요. 산호대교. 아, 시끄러워서 좀 더 가서 해야 되겠다. 아, 제가 아까 그 주식을 밥 먹기 전까지는 오늘 관심 종목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약보합이라도 그렇고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주종목이거든요. 한 절반 정도 2억 중에서 그 절반 정도가 절반 조금 안 되게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고 에코프로엠 그거 이제 빼고 나머지 이제 그게 한 1억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LNF 조금씩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 배우면 좀 잠잠하고 뭐 약간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 2% 내리면은 그게 어제보다 내렸으면은 뭐 한 200을 예를 들어서 까먹는다 치면 다른 것들이 또 한 200을 올리는 거야. 200을 올리니까 그게 뭐냐면은 삼성 SDI 같은 거. 근데 삼성 SDI 그게 조금 올랐고 LNF도 조금 올랐고 LG화학이 조금 한 3% 정도 많이 오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제 낮에 3시 반가하고 지금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알보말이 많이 내려가지고 좀 많이 내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많이 안 내리고 그 다음에 어제 보면은 미국의 마이크로 뭐하고 엔비디아 AI 관련 계통이 뭐지 올랐지? 좀 많이 올랐나? 더 올랐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덜 오른 것 같더라고. 원래 제가 주식을 볼 때는 그게 뭐 옛날에는 뭐 좀 심심하면은 하이닉스를 뭐 기관이 어떻고 뭐 외국인이 어떻고 뭐 똑같이 삼성전자도 그런 거 봤는데 그거 볼 필요도 없어. 어차피 갈 주식은 가는 거고 성장기가 아닌 주식은 얼마 정도 가다가 늘 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보냐면은 어느 정도 오르면은 어디까지 오르지만은 오르면 이제 언젠가는 내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는 성장기 주식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내려갈 때는 기본적으로 주식이란 건 내려갈 때 다 같이 끌고 내려간다고.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2018년도 제가 주식을 그 전까지는 누가 주식한다 그러면은 뭐 주식 이야기 꺼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화번호 싹 다 지워버려.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2001, 3년도에 2001년도 주식할 때 맨 처음에 2천만 갖고 했는데 그때는 돈도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조금만 갖고 한다고 누구 말대로 뭐 분할 매수한다고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딴 식이고 뭐고 주식은 2천 갖고 했는데 4천이 되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는요 답이 딱 간단해요. 그냥 저 이야기 듣고 하든지 박선생님 말 듣고 하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 안 된다니까. 분명히 안 되는 거고 저하고 같이 좀 다니는 그분은 청출어람이라고 저보다 조금 더 잘해요. 자전거 캠핑할 때도 보면 자전거 캠핑 기계 이제 깡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혹한기 겨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분은 내가 그때 저쪽에 어디서부터 왔나? 그때
보자. 춘천으로 해갖고, 이제 나는 조금 하루 이틀인가 빨리 출발해가지고, 그 중간에서 그 사람하고 그 원주 어디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냐면은, 저기 세종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8일째인가 그러는데도 끝까지 밖에서 자자는 거야. 아, 그게 아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버스 터미널 또 그 옆에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냥 여관서 자자 그래갖고, 결국은 저 말대로 여관에 샀는데, 아, 뭐 그 사람 대박이야. 그리고 지금도 주식할 때 저는, 원래는 한 2억 5천 정도 됐었는데, 한 5, 6천만 원어치는 신용을 털었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도 안 털어야까지. 그게 나보다 더 한다니까. 그러니까 수익은 더 좋죠. 수익은 더 좋은데, 근데 이제 마음은 제가 편해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왜 그걸 털었냐면은, 만약에 뭐 좀 혹시라도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직장을 가야 되고 지금처럼 자전거 캠핑을 못 하기 때문에 절충선에서 하다 보니까 저 신용을 털은 거예요. 안 털고 지금 갖고 있었으면은 뭐, 지금 원래 2억이 아니라 2억 2천 넘었죠. 2억 2천 넘고 2억 3천 됐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런데 내가 봐서 시드머니가 2억 정도면 되지. 좀 더 많고 어쩌고 그것도 큰 의미가 없고. 안정적인 게 중요한 거고. 만에 하나 이렇게 자유를 뺏겨갖고 돈 벌 일 때문에 다니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제 500걸 번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건 매출 60만 원치 해갖고 30만 원 이득 본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보기하고 달라요. 다 나름대로 경제적인 면이 충족이 안 되면, 금융치료가 안 되면요, 인생 진짜 좀 고단하다니까. 이게 놀면서 돈 번다고. 그래서 놀 돈이라고 이제 한 건데, 제가 뭐 2차 전지만 갖고 하는 거니까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앉아서 방구석에서 무슨 뭐 괜히 이야기, 아무리 주식 이야기하고 유튜브에도 필요 없다니까요. 일단 이렇게 자연하고 어울려갖고 뭐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거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요, 방구석에서 앉아갖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건 필요 없고. 지금 이게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제가 나무 유튜브 볼 시간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을 시간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 주식이라는 거는 잘했든 잘못했든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저기 2차 전지 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2차 전지를 내가 해야 하는 이유가 한 10가지가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로만 갖고 이야기하면, 일단은 기관이 에코프로 BM 포스코피션 공매도를 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엄청 감사한 거야. 그리고 2차 전지, 아까 공매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매도든 아니면은 GATL, 중국 BYD 1이다, 짱짱이다, 중국의 2차 전지가 최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주식을 모를 때는 막 공매도가 나쁘다, 왜 중국 걸 갖다가 그렇게 띄우냐, 그리고 한국 거를 왜 이렇게 하냐, 막 옛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어차피 2차 전지는 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고마운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래갖고 에코프로가 그때 지금은 한 5만원 넘는데, 16만원 거의 다 돼가는데, 4만원 되니까 5만원 하니까 5천원까지 내려간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러잖아요. 그래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그런 덕분에 이제 2차 전지를 싸게 샀잖아요. 그러고 이제 싸게 샀고,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뭐냐면은, 어차피 또 공매도는 어떻게 나쁘지 않나 그러면은, 공매도를 쳐놨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2차 전지를 안 갖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공매도를 치려고 하면은 일단은 자기가 갖고 있던 2차 전지를 팔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못 사게 할 거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나 사모펀드들이 2차 전지를 거의 안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공매도 친 거를 환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사서
자기들도 돈 벌려면 2차전지가 개인 투자자가 2차전지를 갖고 돈 벌듯이 개인 투자자를 그 공매도를 쳐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쫓아내면 거꾸로 그게 물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주식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롱숏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차전지를 사고 장투 가는 걸 롱이잖아요. 그러면 2차전지를 그 공매도 치는 거는 숏이거든요. 그거는 짧게 쳐야 되는데 딱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에 쳤는데 한 7, 8만원 내려가면은 그 7만원에 부뜩 다시 환매하고 3만원 남겨먹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요랬던 간에 지금 알게 모르게 좀 보면 그게 어떤 해석을 알 수 있냐면은 지금 하나 에너지 하나 에너지 솔루션이 뭐야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보면 그게 이제 중국하고 그 뭐야 서로 간에 그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업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자꾸 중국을 욕하는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중국을 욕하고 중국 팬 되는 사람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그런 건 나쁜 건 아니야.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어차피 따라가는 건데 어차피 2차 전지는 뭐 갈 거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중국하고 관계된 걸 유상증자를 안 해주잖아. 그 좋아 뭐 해주지 마라 이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럴수록 2차 전지는 내가 싸게 살 수 있고 그 어느 정도 언젠가는 시장의 가격은 시장의 가치나 가격이냐 하여튼 그거는 어차피 우상향세에 있는 거니까 그럴수록 내가 언제든지 좀 그 2차 전지를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지금도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좀 그런 게 그게 인내와 고통 없이는 대가가 얻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자전거 캠핑 같은 게 시간을 보내가면 너무 좋아. 솔직히 말해서 뭐 유튜브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나무 유튜브 듣고 뭐 음악 듣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공매도를 친 게 오히려 더 좋다. 쳐놨으니까 어떻게 돼? 그걸 보고 적금을 들었다 그러는 거야. 그게 오를 때는 그게 이제 쇼커버링이 잘 안 되고 쇼스키즈가 나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판매를 하다 보면 2차 전지를 사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2차 전지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2차 전지 갖고 장타듯이 지도 2차 전지를 또 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걔들이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성장기 주식에다가 공매도 치면요. 테슬라도 1년 내로 그때 뭐 본게 어느 시점에서 7배 오른 적도 있고 우리도 2차 전지 1차 쇼스키즈 때 그 몇 달 사이에 10배 올랐잖아요. 고프로 같은 경우에.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끝을 보면 어느 순간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올 연말이다. 그랬을 때, 연말인가 봤을 때는 LG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이런 거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 딱 봤을 때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그램 포스코 피치엠이 월등하게 왜 오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공매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돈을 이렇게 이제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도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만약에 내 이론대로 됐다. 그러면 에코프로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걸 또 팔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어떤 게 덜 오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홀딩스가 덜 올랐다 싶으면 또 그걸 사는 거야. 그 안에서 진짜 어차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오히려 공매도 친 거, 남이 2차전지 나쁘게 하는 거, 지금도 정부로부터 2차전지가 유상증자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힘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악재도 아니에요. 길게 오히려 좋죠. 길어질수록 자전거 캠핑도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가다가도 어떻게 보면 아쉬워 다 끝나버리면 자기가 체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조금 그 길이 이렇게 짧아지면 더 못 가잖아. 더 안 하잖아. 뭐 더 하려면 또 거꾸로 가도 되긴 되는데 그런 거예요. 뭐 길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즐기는 거지. 이게 힘든 것도 즐기고 뭐 오르막도 즐기고 내리막도 즐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도 지금 혹한기 해봤고 이제 혹세기 또 해보려 그러는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주식을 한번 자기가 온전하게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삼성전자를 이빠이 끝까지 한번 해본 사람은 그 애플 갖고 한 바퀴를 다 본 것일 거고, 그게 2차 전지를 한번 다 돌아보면 다음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 우리나라에는 주식 투자 말고는 여러분들 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것까지 또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뭐 그거는 또 다음 뭐 또 이야기 하도록 하고, 뭐 아니 그것도 뭐 이야기 뭐 못할 것도 없지. 지금 뭐 시간이 좀 얼마 정도 남았는 거야. 그럴까 이야기하면,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에디슨이나 잡스가 오면 거지가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그 특허가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갖고 에디슨과 잡스 같이 본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디슨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애플 이전에 시총이 세계 1위 기업이 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 산 거고, 애플은 죽고 나서도, 그러니까 에디슨은 특허가 한 1000개 이상 되는 사람이고, 잡스는 죽고 나서도 특허가 153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는 특허 담보 대출 제도가 있어서 그 누구나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 뭐냐면은 그 말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걸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대한민국의 그 누구라도, 아무리 좋은 특허가 있어도, 아무리 R&D라는 게 특허를 만드는 그 기술을 만드는 돈이잖아요. 아무리 R&D를 많이 팔아도,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특허가 있어도 뭐라고? 거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투자 외에는, 근데 주식은 그거 외에요. 내가 그거는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 살든 주식 잘하면은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또 뭐냐면은 지금 에디슨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 갖고 몇 천만 명을 고용을 했을 거 아니냐고. 전기 그거 해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야. 그걸 해가지고 뭐 몇 천만 명이든 뭐 하여튼 그 고용을 했을 거 아니냐고. 그걸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서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애플 같은 기업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된다고? 일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그런데 일자리가 있든 말든 어떻게, 나처럼 놀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도 주식에서 돈 벌면 되는 거잖아. 그것도 확정돼 갖고 팔아서 돈이지만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어제 오늘 나는 주식에서 500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30만원 벌었잖아. 이런 식으로, 그 주식 투자 말고는 할 게 없다고, 여러분들. 막걸리. 모든 게 뭐냐? 주식 투자 외에는 다 유리천장이라고요. 봐요. 일자리가 없잖아.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영업이나 해갖고 뭐 이러잖아. 그럼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고, 애플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기업이 안 생기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그 대신에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자영업자한테 물건 팔아줄 놈은 없고, 나야 뭐 자전거 캠핑하니까 사 먹으려고 해도 멀어서 없어요. 지금 여기 어디 뭐가 있냐고. 하여튼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생각을 해보면,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주식 투자는 뭐냐? 99% 사기꾼이에요. 주식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딴 마음이 있다고. 나는 그런 거보다도 특허하고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 갖고 눈에 훤히 보여요. 먹고 살아가는 방법이 2차전,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안 되는 거고, 박수영이 말을 듣고 18,000원 내고 하든지 한 달에, 아니면은 그냥 저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2차 전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조금
나보다 좀 더 벌었어요. 예?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뭐 그 사람이 왜냐면 또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말아 그러더라고. 하여튼 저보다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했지만. 그러니까 아유 간단해요. 응. 근데 그게 좀 더 자기가 이제 무조건 이렇게 따라 한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말을 듣고 멘탈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저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제가 그걸 갖다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방송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없고 책으로 아예 딱 써가지고. 왜냐면은 그거를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책으로 보는 게 좋거든요. 진짜 그거는, 그런 책은 저 말고는 누구든지 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걸 해갖고 책을 해가지고, 책을 제가 이제 저 자전거 캠핑 끝나고 나면은 하나 만들어가지고 방송하는 사람이 저 2차 전지를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예. 평생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2차전지 2억 사놓고 뭐 하면은 아마 저는 연말 가면은 배로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주가가 뭐 언제 올랐냐 내렸냐 그런 게 관계없는 거고, 가급적이면은 좀 빨리 하셔가지고 그 소스퀴즈 나기 전에, 아직까지도 소스퀴즈가 뭐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난다고 봤을 때는 그거 해 먹으려면은 소스퀴즈도 나고 기간이 이제 사서 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보면은 뭐 패시브 자금이 이제 뭐 코타에서 기간에 가듯이 뭐 그런 식으로 패시브 자금이 있는 것처럼, 뭐 사실 말해서 에코프로가 뭐 기간으로도 그래서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패시브 자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소스퀴즈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몇 배 가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늦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주식은 지금보다도 한 20배는 더 나갈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도 관계는 없지만은, 이왕이면 지금이 아직까지도 덜 올랐을 때가 좀 그래도 더 자기 시드머니 해갖고 돈 불리기에는 더 좋거든요. 무조건 위대한 기업이라는 종목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십몇 년 만에 하나씩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거 다음에 있다 그러면 그 AI냐 뭐 어쩌냐 생각하는데, 저는 AI는 버블이기 때문에 AI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음 세대의 그 산업이라는 게, AI 산업이라는 거는, 왜냐면 최종 소비자가 2차 전지면은 뭐 4천만 원짜리 뭐 전기차를 사게 되면 거기에 뭐 40%가 2차 전지가 차지한다,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AI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챗GPT 유료로 해가지고 무료로 한 달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R&D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책으로 좀 써가지고 어떻게 쓰던 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든 책자로 좀 간편하게 요약을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챗GPT를 무료로 한 달을 주는 기간이 있어요. 써봤는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챗GPT 써가지고 제가 상속포기 동의서도 해봤고, 그 다음에 증여도 두 건 일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담당 부서 전화를 해야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완전 그거 믿고 하다가 완전 일 그르치고 큰일 나더라고, 그거. 그래갖고 그걸 떠나서 여튼간에 저는 AI 이건 버블이라고 봐요. 곧 꺼질 버블인 거고, 지금 그거는 블랙락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는 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그렇고, 여튼간에 다음 산업의 세대는 AI는 아니고 2차 전지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보는 게 아니지. 맞아요. 저도 보면은 그런 거죠. 많이 아는 거고, 그런 거, 하여튼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또 오늘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길어질 수 있는데,
저는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몰라 그러는데 내 책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려면은요, 특허를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전 특허 20년 한 거고, 대한민국에서 특허는 저 따라올 사람은 없습니다. 특허. 그 다음에 저는 또 화학을 7년 했어요. 2차전지가 화학이잖아요. 나름대로 감각이 다 있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일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가는 거잖아. 경제 언론을 저는 2번 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 일부러 한 번 더 재수강까지 해가면서 한 번 더 봤었고, 그러고 저 논리학 철학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그러고 이게 주식이 또 투자가 뭐냐면요, 우리가 포카를 치면 카드 한 장을 더 받아보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포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레이스 받고 얼마 더 이럴수록 한 단계 한 단계 더 자기가 어떻게 나아감으로 해갖고 돈이 배로 불어요, 이거. 그 과정에서 그걸 자기가 잘 하는 거. 그리고 또 저거는 또 지금 일반적으로 누가 말하는 분할 매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현금으로 다 사고, 주담 대출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주담대를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금은 무조건 100% 물건을 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따져도, 수학적으로 따져도요, 절대 그렇게 하면요, 주식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식을 지금 또 푹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한 5천만 원 주담대로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 30%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은근히 자전거 타면서도 멘탈이 하나도 안 들려요. 은근히 떨어지길 바라고 돌아다닌다니까.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